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 어느 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는 땅을 넓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제국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을 떠나며 후계자들에게 뜻밖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복으로 일어선 나라의 정복을 그만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소외망사의 첫 장입니다. 세계를 다 가진 로마가 왜 스스로 정복을 멈추었는지 그 속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2세기 로마가 가장 빛나던 시절에서 시작합니다. 기번은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2세기의 로마 제국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과 가장 문명화된 인류를 품고 있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쪽 끝 대서양에서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중해를 통째로 앞마당처럼 두른 나라였습니다. 국경은 오랜 명성과 잘 훈련된 군대가 지켰습니다. 속주의 주민들은 법과 관습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유했고 풍요를 마음껏 누렸으며 때로는 함부로 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로원이 최고 권력을 쥔 듯 보였지만 실제 통치는 황제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유난히 운이 좋았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2명의 안토니누스. 유능하고 덕망 있는 황제들이 80년 넘게 연이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넘치던 이 제국이 정작 이 좋은 시절에는 정복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을 힘이 남아도는데 칼집에 넣어둔 셈입니다. 그 출발점에 한 사람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큰 정복은 대부분 공화정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로원의 책략과 집정관들의 경쟁심, 백성의 전쟁 열기가 700년 동안 승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정점에서 제국의 방향을 튼 사람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천성이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로마는 전쟁에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먼 땅의 전쟁일수록 비용은 커지고 승리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어렵게 얻은 땅은 지키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 경험도 이 판단을 굳혀주었습니다. 장군들을 보내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남부를 노렸지만 타는 듯한 더위에 밀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르마니아의 숲과 늪에는 자유를 잃느니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나운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으로는 이곳에서 로마의 세계 군단이 전멸당하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운명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은 원로원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제국을 자연이 정해준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서쪽은 대서양, 북쪽은 라인강과 다뉴브강, 동쪽은 유프라테스강, 남쪽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사막.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유언을 지킨 이유는 조금 씁쓸합니다. 기번의 표현을 빌리면 아우구스투스의 지혜로운 방침은 후계자들의 두려움과 악덕 덕분에 지켜졌습니다. 초기 황제들은 쾌락에 빠지거나 폭정에 몰두하느라 군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하 장군이 큰 무공을 세우는 일조차 황제 자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승리를 거듭하던 장군들이 도중에 소환되었고 어떤 명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경은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 땅입니다. 갈리아 해안에서 바라보이는 가까운 섬인데다 진주가 난다는 솔깃한 소문까지 로마인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기번은 이 전쟁을 신랄하게 요약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황제가 시작하고 가장 방탕한 황제가 이어갔으며 가장 겁 많은 황제가 끝냈다.
약 40년의 전쟁 끝에 섬의 대부분이 로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부족들은 용감했지만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사납게 무기를 들었다가 금세 내려놓거나 오히려 서로에게 겨누었습니다. 따로따로 싸우다가 차례차례 정복당한 셈입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이 아그리콜라 장군입니다. 아그리콜라는 지금의 스코틀랜드 상위술까지 징역해 칼레도니아 부족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함대를 보내 섬을 한 바퀴 돌게 했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까지 넘보았습니다. 군단 하나면 충분하다고 장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공적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황제의 시기를 산 아그리콜라는 곧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섬의 북쪽 끝을 포기했습니다. 훗날 지금의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부근에 성벽을 쌓고 거기까지만 로마 땅으로 정했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에서 묘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가진 로마인들이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음침한 언덕과 안개 낀 호수를 경멸하며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칼레도니아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준 셈입니다. 국경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유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트라야누스 황제입니다. 트라야누스는 군인으로 교육받았고 장군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오랜만에 군단의 선두에 황제가 직접 섰습니다. 첫 상대는 다뉴브강 건너편의 다키아인이었습니다. 기번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이라 부른 민족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옮겨간다고 굳게 믿었기에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키아의 왕 데케발루스는 만만치 않은 적수였습니다. 용기와 책략을 모두 쏟아부으며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전력을 통째로 동원하는 황제를 끝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키아는 항복했고 로마의 새 속주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이 또 한 번 깨진 순간입니다. 트라야누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번은 그 마음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은인보다 정복자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는 한 군사적 영광을 향한 갈증은 가장 뛰어난 인물조차 피하지 못하는 악덕이다. 트라야누스의 가슴에 불을 지핀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시인과 역사가들이 대대로 칭송해온 그 이름을 따라 동방 원정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아 알렉산드로스만큼 이루기는 어렵겠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내분으로 쪼개진 파르티아군은 로마군 앞에서 무너져 달아났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 페르시아만까지 개선 행진하듯 내려갔습니다. 그 먼 바다를 항해한 로마 장군은 트라야누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가 줄줄이 속주가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날마다 새로운 민족이 복속했다는 소식을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인도가 머지않았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로마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트라야누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화려한 전망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낯선 멍에를 쓴 먼 나라들이 자신들을 눌러온 강한 손이 사라지자마자 들고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황제가 하드리아누스입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트라야누스가 피 흘려 얻은 동방의 정복지를 전부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파르티아에는 스스로 왕을 뽑을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에서는 로마 수비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유언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제국의 동쪽 국경으로 삼았습니다. 롬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 옛날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신전을 세울 때 경계의 신 테르미누스만은 최고신 유피테르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술가들은 로마의 국경이 영원히 물러서지 않을 징조라고 풀이했습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유피테르에게도 버티던 테르미누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앞에서는 순순히 물러났다고 말입니다.
당장 세간에는 험담이 돌았습니다. 선대 황제의 영광을 시기해서 그랬다는 뒷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신중함과 절제에서 나온 결단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킬 수 없는 땅을 붙들고 제국의 피를 계속 흘리는 대신 지킬 수 있는 선까지 물러선 것입니다. 결과가 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다스린 43년 동안 로마는 국경의 작은 충돌을 빼면 거의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지상의 가장 먼 민족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나운 부족들은 다툼이 생기면 황제에게 중재를 청하러 왔습니다. 당시의 한 역사가는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절들이 오히려 거절당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복을 멈춘 제국의 문 앞에 스스로 들어오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선 셈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들은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평화로운 시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훈련용 무기는 실전 무기보다 2배나 무거웠습니다. 로마군과 직접 싸워본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피 흘림 하나만 빼면 전쟁터와 훈련장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일이 나아갈 때를 아는 일보다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을 다 가질 힘을 쥐고도 스스로 울타리를 그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선대가 이룬 눈부신 업적을 제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당장은 겁쟁이 소리를 듣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넓히고 더 오르는 일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놓을 것을 놓은 순간들이 오히려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음을 깨닫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정복은 화려했지만 몇 년 만에 흩어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물러섬은 초라해 보였지만 수십 년의 평화를 남겼습니다. 무엇이 진짜 남는 장사였는지 역사가 대신 답해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세계를 다 가진 로마가 스스로 정복을 멈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평화를 떠받친 힘, 시골 청년을 세계 최강의 군인으로 길러낸 로마 군단의 맹세와 훈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